정말 대박!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코인카더라 통신. 네, 안녕하세요. 코인에 관련된 이모저모한 소식들을 재미나게 알려드리는 코인카더라 통신의 MC 김마주, 마홍일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그 양봉을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빨간색 옷을 입고 양봉! 이렇게 외쳤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하면서 옷이 우두둑 뜯어졌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파란 불빛인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 멘탈이 굉장히 하얘진 것 같은데. 저요? 약간 유리스러워졌죠. 네. 약간 멘탈이 하얘진 멘탈스러워졌죠. 네, 지금 네. 점점 시청자분들이 제가 방송할 때마다 네. 좀 표정이 어두워진다고 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밝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때 이제 한 1,500 정도 투자하신 걸로 네. 아는데 네. 그때 이제 딱 보자마자 대기실에서 대표님 마이너스 500 이렇게 해맑게 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좀 긍정적인 마인드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은 또 대표님 옆에서 좋은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그래 뭐 그런 악재랑 악재는 저희가 다 거쳤잖아요. 아니, 뭐 지금 이제. 그쵸. 굉장히 이제 멘탈이 하얘지신 것 같아요. 표백된 것 같은데. 유리 멘탈이라니까요. 네, 멘탈 네. 하얗게 또 시작하는 괜찮아질 거예요. 카더라 우리 통신. 코인 네. 시장. 예. 네. 근데 이번 주에 어떤 그런 카더라입니다. 주관적으로 저희가 재미나게 알려드리는 건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어떤 게 있으십니까, 대표님? 네, 첫 번째 뉴스는 제가 아주 주관적으로 뽑아요. 네. 주관적인 생각으로 주관적으로 뽑는다는 부분, 또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거래 참고만, 참조 자료라는 네. 거를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요즘에 무서워요. 이거 뭐가요? 굉장히 대표님이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네. 하는데 어떻게 투자의 네. 그 판단을 저한테 이제 믿고 의지해서 했는데 이제 손실과 가이 같다고 또 뭐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선 카더라는 뉴스들 한번 뽑아봤습니다. 하나씩 봐보도록 하죠. 첫 번째 네. 뉴스 봐보도록 하죠. 자, 중국 가상화폐. 네, 중국에서는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이제 은행 서비스를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또 중국이 원체 크잖아요. 근데 또 새로운 거래소들이 막 생겨나는 것들이 보이니까 은행 쪽을 더 꽉 막은 거죠. 안 돼. 딱 막은 겁니다. 일선에는 그런 말들도 있어요. 지금 거래소를 이제 또 막고 하지만 중국 자체적인 중앙은행에서 통제 가능한 이런 가상화폐를 또 만들 거다. 라는 또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이건 진짜 카더라. 말 아닌. 네, 그건 정말 카더라. 그러니까 이건 카더라인데 그런 말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중앙 통제 집권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가 또 중국인데, 약간 사회주의적인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 통제적인 강한데 이제 개인이 발행되는 이런 코인들에 대한 도 막고 P2P도 막고 이제 은행 자체들을 막았다. 이런 부분들 제가 이걸 왜 첫 번째 뉴스로 카더라로 뽑았냐? 자, 중국이 사실 이제 작년 9월에는 ICO, ICO부터 막고 이제 거래소를 막았어요. 이렇게 막아가는 모습들은 지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뉴스, 우리나라 뉴스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거래 금융 서비스를 위한 은행을 전면 금지시킨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이제 되려 더 완전 이제 국가적으로 막는 형태라고 한다면 그러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다음 뉴스 한번 바로 봐볼게요. 다음 뉴스를 바로요. 일단 중국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거의 다 이제 막는 분위기네요. 네, 그렇죠? 중국에서 막고 있어요. 네, 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 실명 거래 실시한다. 30일부터 이제 30일부터 시작하는데, 자,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은행 거래 서비스를 다 막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신규 가입을 신규 가입도 신규 가입이지만 뭔가 이제 은행의 제도를 좀 바꾼다, 개선한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래소 폐쇄 개념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그런 그렇죠. 처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님이 이거 우선 무조건 막을 거다,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한다, 도박이다라고 정의한 거와는 다르게 그랬다면은 중국처럼 은행을 아주 막고 이제 뭔가 더 폐쇄적인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선 30일까지는 우선은 이제 실명 거래 위주로 가고 또 이제 세금 얘기도 나왔어요. 거래소 자체적으로 최대로 24%까지 세금을 먹이겠다. 거래소에서 거래소.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 개인들 거래에 대해서는 이제 파생 상품과 비슷한 양도소득세를 먹일 거를 검토 중이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해외 선물 제가 전문가로서 좀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지금 현재 법이 좀 계속 바뀌어 왔는데 지금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1억이 나면은 10%, 그러니까 1,0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이게 이제 올해부터 또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전년도에는 5% 냈던 게 10%로 올랐죠. 올랐네요. 이렇게 이제 파생 상품에 준여하는 그런 세금을 개인들에게도
뭐 주겠다 이런 것들은 거래 자체를 막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에 대한 우선은 뭐 히트.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중국 뉴스와 우리나라 뉴스의 차이점 딱 뭔가 보이시나요? 그렇죠. 막은 거와 열려 있는 막은 거와 열려 있는 네. 거. 물론 지금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죠. 네. 하지만 막은 거와 열려 있는 거는 앞으로 가는 방향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막아 있는데 억지로 막 이렇게 가려면 너무 힘들다. 비포장도로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포장이 되어 있으면 처음에는 그 길이 좀 힘들진 모르겠지만 익숙해지면 훨씬 더 고속화된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약간 시멘트 작업을 지금 네, 그렇죠. 하고 있는 중이다. 네, 지금 깔아놨는데 지금 뜨거우니까 뜨거우니까 뜨겁잖아요. 네, 식히나. 식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길이 좀 매끈해지고 또 길이 더 나면은 더 크게 시장에 성장할 수 있는 기반들은 조금 맞춰지는 것 같다. 이건 팩트적인 부분들로만 체크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 시기는 그 식히고 있는 찬바람 부는 약간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면 네, 될까요? 그렇죠. 네, 지금 그래도 제가 꼭 얘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의 정책이 사실 뭐 굉장히 이렇게까지 우리나라만의 정책이 크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이런 네. 말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 세계적으로 다 하는 그러니까요.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악재가 시장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주느냐라고 그러게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향을 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가상화폐 강대국임은 맞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그냥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우량한 코인만 사는 게 아니라 알트 코인들 말 그대로 좀 약간 동전 코인들이라고 하는 좀 여러 가지 코인들의 더 급등을 노리고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알트 코인들은 이런 하나하나의 뉴스에 굉장히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악재는 많이 막는다고 한다면 그 가치가 사실 해외에서도 많이 인정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큰 피해가 없겠지만 네.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해외에서 사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애매한 그런 알트코인들은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상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진행 자체가 지금 현재 나쁘지 않다. 네. 네, 중국이랑 엄연히 비교가 됩니다. 자, 아주 일본처럼 제가 이제 그전 뉴스에서 일본처럼 아주 그냥 선진화되게 가고 일본에서는 이번에 가상화폐 걸그룹 나온 거 봤어요? 봤어요. A다, 컨터 뭐 하면서 막 해가지고 막 이게 막 노래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춤추지 마세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진짜 그거를 보면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게 재밌냐면 그만큼 열려 있구나. 맞아요. 모든 거 열려 있고 자율 경제 시장으로 굉장히 하고 국가가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것만 딱 해놓는구나라는 부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저번 주에 또 토론했잖아요. 네네네. 그 썰전에서 이제 네, 맞습니다. 토론했는데, 네. 그러니까 국가의 제재는 필요한 거는 맞다. 그런 국가의 의견에는, 제재가 예. 이제 국민들의 그냥 모든 그런 투자 습관을 제재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 어느 대한 정도, 제재, 예, 그쵸. 거래소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하고 또 너무나 검증되지 않은 그런 코인들을 막 그냥 알트코인이라고 올려 상장을 해서 막 그게 갑자기 폭락했다가 폭등했다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좋지 않아요. 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우량한 코인 위주로 거래를 하라고 하는데 그 우량한 코인들 개인들 모른단 말이죠. 그냥 그런 부분들을 등급을 먹이고 또 그거 함부로 거래소에서 등재를 못 시키게 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거와 네. 그거와 아예 우리 개인들의 투자를 하는 부분들을 아예 국가적으로 막아버리는 건 차원이 다른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좀 열어놨다라는 부분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궁금하거든요. 그 일본 가상화폐 걸그룹 정말 특이해요, 일본은. 그거 한번 살짝 볼까요? 어떤 게, 예. 진짜요? 지금 궁금하실 거예요, 시청자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가상화폐 있는데. 얼굴은 예. 네. 저거 잠깐만. 저게 지금 한 분은 A다고 한 분은 이제 컨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있어요. 가상화폐 이름이 춤추는 네. 동영상 처음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밝게 우리는 버틸 거야. 추격을 하면 안 되지. 막 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추격을 하면 안 돼. 언제나 저점에서 가사가 해야 그래요? 되지. 아니, 가사가 그래요. 진짜로요? 네, 저는 처음에 가사를 보고 이게 진짜야? 라고 했는데 진짜. 가사가 정말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네. 너무 굉장히 해맑게. 자, 우선은 지금 이제 30일부터 이제 어떻게 이제 실명 전환이 되는지 또 뉴스가 있어요. 네, 보면은 일단 미성년자 안 되고 외국인 거래 안 되고요. 네. 자, 네, 우선 제가 정리 쉽게 해드리면은 외국인 투자자는 딱 막았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그 실명 인증을 한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지금 현재 금액을 뭐 예를 들어서 2억이든 3억이든 그 이상을 못하게 제재한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었지만 그거는 현재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지금 뭐 이렇게 어디까지 제재하진 않겠다 하지만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제재를 하겠다. 여기까지가 지금 팩트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규로 다 받겠다라는 걸로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외국인인데 혹시 한국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름 바꾼 그런 외국인들도 있잖아요. 안 됩니다. 이름이 뭐 퀀텀인데 권도석으로 바꾼다고. 네, 안 됩니다.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고 한국인만. 그리고 미성년자 안 되고요. 네. 근데 미성년자 사실 코인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집중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수업 시간에. 미성년자 맞고 외국인 막는 거는 절대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시장에 더 대려 건전하게 좋을 발전할 수 거다. 있는 뭐 토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럼- 뉴스 또 있거든요. 네. 이거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진짜? 네, 다음 뉴스 봐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아이고. 가상화폐 사기, 이게 가상화폐 사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마이닝 맥스라는 곳이 있었어요. 마이닝 맥스. 거의 2,700억 가까이 선량한 2,700억이요? 2,700억이요. 네, 2,700억 정도 선량한 시민들의 돈을 어떻게 보면 횡령한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친 사건인데 이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네. 가상화폐는 이게 암호화폐는 채굴이 가능합니다. 그 마이닝이라고 그쵸, 하는데 마이닝, 채굴. 채굴을 하려면 공장도 있어야 되고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공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모로 본인이 개인이 하기 힘드니까 네. 직접 이거를 하는 업체에다 맡긴다. 이게 이제 마이닝 맥스라는 업체인데 얼마 돈을 이제 주면은 맡기고. 그만한 컴퓨터를 받아서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네네네. 네, 저기 보면 저 어떡해요. 자료화면 보면 내 예. 이더리움을 돌려.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이더리움으로 준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나 이제 그렇게 봐요. 했는데 그 이더리움을 주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 자 지금 이런 다단계 이제 마이닝 관련된 업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은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이요. 네, 무조건이에요. 사실 이제 거래소 자체 이런 채굴 업체 자체가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차라리 이렇게 기업적으로 하는 곳들 중에 네. 제가 아주 믿을 수 있다라는 곳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네, 한 군데 정도는 네, 있지 한 군데도 않을까?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거의 그 어떤 식이냐면 이게 채굴 대결로 굉장히 유명한 것이 비트메인이에요. 비트메인이라고 비트메인, 네. 네, 중국에 있는 업체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각자 자기 직원들을 해가지고 그냥 아예 깔끔하게 회사식으로 가는 거고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투자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언제나 나 1,000만 원 넣으면 여기서 월에 이자가 뭐 3% 나온다, 4% 나온다 이런 걸 확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고요. 네. 이더리움 자체가 사실 채굴이 예전만큼 쉽지가 않아요. 네, 왜요? 네, 이더리움, 이제 없어요? 이더리움도 이제 연산이 어려워져가지고 바로바로 채굴이 이렇게 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더리움 채굴을 걸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꾸준히 나온다. 자, 이런 부분들 수치로 나오는 거 믿지 마세요. 자, 제가 하나만 이제 짧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이 조직에서의 특징은 이런 전산 시스템 회사가 있고 이걸 또 그 마케팅 회사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들어간 돈에 대한 수익률을 자체 사이트와 자체 전산 시스템으로 가짜로 만들어서 진짜처럼 보이게 한 거죠.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채굴이 됐고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지금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걸 믿지 마세요. 네, 눈으로 보이는 걸 믿으면 안 되고 눈으로 보이는 이런 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네요. 이렇게 눈으로 사지네 이런 것도 믿지 마시고 예전에 한 이런 그 IC 그러니까 기존 코인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사기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조그만 홈쇼핑을 만들어 가지고 네.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그 가상의 코인을 가지고 거기서 팔아요? 거기서 이제 휴지도 살 수 있고 식거리를 살 수 있게 자체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어머머머. 우리는 실물 자산인 코인을 판다라고 사기를 쳤어요. 사기. 네, 왜냐하면 그 안에서만 되는 거지 우리가 아는 뭐 옥션이라는 지마켓에서 네. 절대 사용을 못하죠. 네, 자 이렇게 자체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장난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다단계로 얼마 이자 준다 이런 부분으로 투자하는 거는 정말 그냥 조심해라. 차라리 이렇게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손실을 난 건 어디 가진 않아요. 자기 거니까. 하지만 실명자가 되면 더 자기 거죠. 그런데 어디에 이제 맡겨서 회사를 투자하는 거는 정말 신중하고 그 부분 뭐 저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다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저와 문의가 세도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알아봐 드릴게요. 이게 진짜 뭐 이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로 사기를 치려면 상대방한테 굉장히 사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업체로 크게 하는 곳이라고 네. 믿지 말고 눈으로 보이는 수치 믿지 말고 네. 내 계좌에 있는 거 믿고요. 그리고 만일 채굴을 투자를 했다 하면 언제나
채굴장을 내가 직접 가서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뭐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이게 보안 때문에 안 돼요. 그럼 투자하지 마세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가 되는지 눈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그거가 아닌 이상은 절대 또 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딘가 양심적으로 채굴을 하시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있을 수는 있지만 네. 확실히 꼼꼼하게 정말 내 두 눈으로 직접 믿고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선 제가 채굴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들이 너무 채굴로 욕심 부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 부분으로 뭐 컴퓨터를 잘 알거나 아니면 또 자체적으로 뭔가 또 할 수 있는 프로세싱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좀 모여서 뭐 이렇게 쉬쉬하면서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걸 너무 기업화시켜서 누군가한테 팔아서 이거에 네. 대해서 뭐 이게 뭐 다단계식으로 금액을 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3천억을 받으면 거기서 채굴기를 돌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투자를 하는 거는 1,000억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회사 조직도 아니면 급여 아니면 기타 인건비로 다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 된 금액으로 100% 들어가는 게 없어. 한 30%밖에 안 그쵸. 들어가. 그리고 그 30% 자체도 이제 잘 나눠주지도 않아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더리움은 데이팅 여기도 캐긴 캤어요. 네, 캐긴 캤지만 캐긴 캤는데. 캔 걸 그것도 또 이제 불법으로 이제 대표가 뒤로 돌려서 팔고 있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게 문제가 큰 문제예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진에 보면 내 이더리움을 돌려달라 그러니까 이런 너무 거예요. 안타까운 조금이라도 사진이었어요. 달라. 네. 국가 이런 말이 나온 건데 우선 제가 이런 그 마이닝 업체들에 너무 투자를 하는 거는 내가 1,000만 원이 들어가면 거의 300밖에 투자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라. 그냥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문제가 안 되죠. 네, 본인은 어느 정도 눈으로 확인도 가능하고 체크가 가능하니까 하지만 크다고 눈으로 보이는 수치가 보여준다고 믿는 거는 절대 아니다. 업체가 크다고 투자가 된 만큼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 게 마이닝인데 업체가 크다고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업체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가 투자가 많이 돼야 돼요. 내가 1,000만 원 들어가면 900만 원 투자가 돼야지 더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정확하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하는 그런 내용일수록 조금 더 조심을 해서 우리가 그 뭐라 그러지? 그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카드로 통신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다음 소식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자, 지금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이제 관련주들이 관련주인가요? 관련 이제 주식도 있어요. 뭐 옴니텔, 뭐 비센트 뭐 이렇게 있는데 비센트. 이제 뭐 비싼 관련주다 뭐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굉장히 하락하다가 이제 또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오, 지금 좋은 현재 그 이제 코인들은 알트 코인들은 좀 약간 쉬쉬하면서 이렇게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오늘은 뭐 6% 7% 이렇게 좀 약간 반등을 이게 기존의 하락을 좀 깨고 이제는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호재로 봐도 된다.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지고 있고 거래소 폐쇄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뭔가 제재를 통한 더 시장에 그래도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저는 주식도 같이 보거든요. 주식 관련 그리고 거기에 주식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 얼마 들어왔고 기관은 얼마 들어왔고 이런 것도 다 보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가상화폐 시장의 큰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좀 나타내주는 단적인 뉴스가 아닌가라고 좀 알려드렸습니다. 네, 좀 이제 반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너무 이제 움츠려 있었어요. 겨울잠 너무 많이 잔 것 같아. 좀 깨고 딱 하고 위로 딱 솟았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멘탈이 되게 하얘진 게 느껴지는데 조금씩 빨개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이어서 어떤 소식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규 투자가 이제 허용이 됐는데도 그 가상화폐가 이제 줄하락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이제 또 나왔는데 말 그대로 이제 정부가 이제 법무부 장관의 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아예 폐쇄할 거다, 도박이다라고 얘기해서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했으면 그거가 이제 아닌 걸로 밝혀졌으면 다시 급등을 하고 올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하락하느냐? 불안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제가 시청자들이나 이제 사람들의 의견들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메이저의 돈들은 다 빠져나갔다. 그리고 이미 투기적인 돈들은 다 빠져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하락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했습니다. 자, 손절을 하고 다시 진입하려면 내가 들어간 가격보다 좀 더 싸게 사고 싶어요. 그렇죠. 자, 돈이 지금 유출이 된 건 아니에요.
손절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 사람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 내가 손절한 것도 아깝지만 그래도 더 싸게 사야지 네. 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가 있냐면 지금 다음 뉴스로 또 내가 말을 해드릴 건데 이제 시카고 선물 이게 25일 날 만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26일에 이제 만기거든요. 네. 그때 시카고 선물에 따라서 시카고 선물 네.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네.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옵션과 선물이 달라요. 그러니까 옵션 만기와 선물 만기가 다른데 옵션은 굉장히 떨어지고 끝났죠. 네. 자, 그러면 그렇죠. 제가 여기서 이거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선물은 제가 좀 잘 아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대부분 이제 메이저들이 옵션과 선물을 같이 가지고 수익을 낼 때 보면은 두 가지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요? 처음에 가격을 현물을 팔아버리면서 그 전에 떨어지는 옵션, 풋을 같이 떨어진 걸 같이 사놓고 이걸 현물을 팔아버린 거죠. 그러면 떨어지면서 풋은 엄청나게 수익이 나니까 선물보다는 옵션이 수익률이 훨씬 더 크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딱 해서 수익이 났어요. 이미 수익이 난 상태인데, 그렇다면은 이제는 다시 선물을 매집을 해야 될 때인 거예요. 지금요? 네, 왜냐하면 옵션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선물을 매집을 해야 돼서 이제 선물을 또 매집해요. 그러면은 또 선물이 또 올라가. 근데 이게 옵션이 떨어지는 걸 보고 또 다른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이제는 선물이 완전 떨어지는 거 아닌가, 끝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막 떨어지는 거에 배팅하거나 팔아버리죠. 그거를 받으면서 또 시장은 우상향 되면서 계속 이렇게 떨어질 때는 또 떨어지는 거를 메이저는 또 수익을 가져가고 또 그 다음에 또 현물을 사서 올리고, 이런 모습들이 기본적으로 나왔던 실질적인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언제나 또 우상향을 해왔죠. 떨어질 땐 떨어지지만 또 우상향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비트코인도 어찌됐든 미국 제도권에 들어와 시카고 선물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봤을 때 비트코인 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에서 마감했지만 선물은 데려도 올라갈 수 있는 게 더 타당한 논리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25일, 26일 그 이후부터 이제 쭉쭉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데려도 옵션이 이렇게 빠졌으니 선물도 더 빠질 거다. 이제 빠지는 거에 베팅한 게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일 이후에 신규 자입을 투입할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가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이 쉬쉬하는 거죠. 맞아. 자,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이거 언제 쉬쉬하고 있는 이제 거예요. 기다리고 하지만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날에는 또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실질적으로 정부에도 풀리는 부분들이 더 시장의 활성화에 영향을 줄 것 같긴 한데, 자,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거는 이거 지금 투기 자금이 빠져나가서 이제는 가상화폐 끝났다, 암호화폐 끝났다, 큰 자금들 이제 끝났다, 이렇게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정말로 잘못된 카더라고요. 지금 이미 투자자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선물 만기가 언제인지 또 롤오버가 어떻게 되는, 이거는 또 제가 또 설명 시간이 좀 짧아서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알고 기다리고 있고 투입을 안 하고 있는 거일 뿐, 이게 지금 다 빼고 도망가고 시장이 망가지고 이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진짜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이번 주 카더라 통신 쏙쏙 요약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어찌됐든 이번 주에 좀 호재가 있을 거다, 괜찮을 거다, 좋을 거다, 쭉쭉 상향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카더라 뉴스가 사실 이번 주하고 이제는 좀 한 달 정도 쉬는 시간을 갖죠. 그렇죠. 지금 어찌됐든 이제 다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가 얼굴을 못 뵈어드리지만 다음 주부터 못 봐요. 그쵸, 다음 주죠. 저희가 이제 코인 카더라 통신의 오늘 마지막인데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앞에 나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면 될까요?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중간에 많았어요. 거래소가 폐쇄될 거다, 아니면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많이 심하게 걱정하는 건 빠염 하고 싶네요. 걱정 빠염 기우다. 너무 걱정 빠염하죠. 그리고 너무 투기적으로 접근하면은 되려 안 됩니다. 좀 코인 자체적인 가치를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고 조금 더 좀 기다리는 마음으로, 너무 투기적으로 올라가는 걸, 급등하는 걸 올라타는 그런
그런 거래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빠이온 근데 굉장히 올드하네요. 네, 빠이온. 네, 어찌됐든 저희는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카드라 통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